네, 안녕하세요. 초인온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은 가정에서 블루베리를 잘 키워서 열매도 잘 수확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도 역시 진행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댓글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블루베리를 잘 키워서 열매까지 잘 수확한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블루베리를 키우셨던 분들 중에 이 블루베리를 키우는 팁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5분을 선정을 해서 오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듀크 4년생을 선물로 드리는 행사를 함께 진행을 하고요. 할인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현장은 20%,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로는 택배로는 10%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이번에 판매하는 이 블루베리 듀크라는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늘 1년에 블루베리를 한 3품종에서 4품종 정도 다양하게 선별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는 과수원,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려고 블루베리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이 블루베리를 직접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블루베리 판매를 하는 건데,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 가정용에서는 듀크만한 품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듀크의 4년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듀크라는 품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블루베리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대부분 블루베리로 이제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듀크로 많이 시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듀크는 일단 가장 먼저 열매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 크기가 평균적으로는 한 1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열매 크기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블루베리 중에서는 대과종, 열매가 큰 쪽에 속하는 게 바로 이 듀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나무가 직립해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루베리는 열매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 이렇게 가지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듀크는 그런 현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열매가 보통은 이제 6월 15일 전후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열매가 고르게 익어주는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수확을 하시기도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다른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남부 지방에서만 월동을 할 수 있다던가 하는 상대적으로 추위에 약한 블루베리 품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듀크는 중북부에서도 월동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수분수가 필요 없이 자가 수정, 스스로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서는 아무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정용으로 적합하다라는 강조를 드리냐 하면, 이 블루베리를 이제 수익용으로 과수원의 형태로 재배를 하시기에는 이 블루베리가 열매가 아주 단단한 편이 아니어서, 이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나서 유통까지 저장성이라고 저희는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열매를 보관하는 기간이 최근에 나온 블루베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과수의 저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가정에서 직접 따서 드시고 재배하고 하는 데에는 이 저장성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추위도 강하고 이런 장점들이 훨씬 더 가정용으로는 많은 품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도도 최근에는 굉장히 당도가 높은 블루베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블루베리에서 당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블루베리가 가지고 있는 향과 그리고 당도와 산도의 밸런스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당도만 높은 블루베리들은 본연의 블루베리의 그 맛과 향을 해칠 수도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당도도 높고 저장성도 높은 이런 블루베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묘목의 품질 대비 가격으로나 아니면 가정용으로서의 이 듀크의 장점으로나 현재까지는 역시 듀크를 가장 권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있어서 올해는 이 듀크만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듀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블루베리 듀크를 여러분들이 가정에 심어서 올바르게 키우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블루베리를 성공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선 이 블루베리의 토양 컨디션, 토양 조건을 잘 조성하는 것이 이 블루베리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반드시 산성 토양에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이 토양의 산성도는 pH로 표기를 해서 보통 5.5 이하를 산성, 그리고 6.5 이상을 알칼리성으로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블루베리는 반드시 pH가 5.5 미만인 데서 심어져야 되고 5.5 이하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4에서 5.0 사이에 산성 토양에서 심어지면 이 블루베리가 가장 좋아하는 토양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블루베리를 중성 토양이나 알칼리성 토양에 심게 되면 블루베리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열매를 달지 않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 블루베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에 있어서 토양의 산성도는 이 블루베리의 생명력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블루베리를 그냥 땅에 심게 되면 대부분의 중부 내륙 지방의 토양은, 그리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정원 같은 경우는 이 토양의 성분이 중성이거나 알칼리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화분으로 재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블루베리용 상토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검색을 하셔도 쉽게 볼 수 있고, 이 뒤에 보면 이 산성도와 그리고 구성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pH가 4에서 5.3이기 때문에 충분히 산성 토양에 속해서 산성도로는 블루베리를 심기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블루베리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 상토로 판매되는 게 있고 블루베리용 피트모스로 판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베리용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런 하얀 알갱이, 이걸 우린 펄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식물의 배수와 뿌리의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 펄라이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굉장히 가늘고 실뿌리처럼 형성되는 경향이 강해서 과하게 무거운 이 피트모스만으로 100%로 토양을 조성을 하는 경우에 뿌리가 흙을 뚫고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펄라이트가 들어가야 되고, 이 펄라이트의 비중은 30% 전후가 가장 적절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블루베리 상토의 경우에는 펄라이트가 이미 15%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바로 이 흙입니다. 그래서 펄라이트가 원래는 30% 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1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5%만 얹어서 토양을 먼저 조성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올바른 토양에 올바른 화분에 블루베리를 식재를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정확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블루베리를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좋은 강의들이 이미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를 참고하시는 게 더 적합한데, 저희는 가정용으로 이 정도만 전지를 해도 되더라 라는 수준으로 가정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그만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올바른 토양과 올바른 조건에 심어졌다면 열매가 안 달려서 고민하는 과수는 아닙니다. 워낙 열매가 많이 달려요. 꽃눈 하나에 열매가 10개에서 20개 이상 형성이 될 만큼 열매는 아주 잘 달리는 그런 나무가 바로 블루베리인데, 문제는 모든 꽃눈을 살려서 이 꽃눈에서 모든 열매를 다 수확하려고 욕심을 내버리면 열매의 크기라든지 열매의 경도라든지 이
열매의 품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도 있고, 또 열매를 너무 많이 달게 되면 이 나무의 성장이 저해되는 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열매는 먹을 만큼 충분히 달리는 게 바로 블루베리니까 올바른 가지에서 좋은 품질의 열매를 생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런 장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 가지에도 보면 이 잎 끝에 동그랗게, 이 가지 끝에 동그랗게 맺혀 있는 것이 꽃눈이고, 이 꽃눈에서 열매가 달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작고 낮은 가지에서 열매를 다 수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무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가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무의 결이 뿌리 안에서 바깥을 향하게끔 수영이 자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수영의 가지들이 있고, 또 이렇게 낮게 잔가지로 퍼지는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과감하게 아깝더라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 가지들은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필요한 가지들만 남겨서 키우되, 지금 이런 가지들도 보면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일조량에 제한이 생겨요. 서로 너무 잎이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과감하게 중앙에 햇빛을 가리고 있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서 이 가지들이 모두 햇빛을 충분히 받고 광합성을 통해서 성장과 열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블루베리를 보다 보면 특히 꽃눈과 잎눈의 구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꽃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눈이 동그랗게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부풀어 오르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요. 잎눈은 상대적으로 납작하게 형성이 되면서 잎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과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 나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꽃눈만 어떻게든 살리려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눈은 열매를 낳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잎눈은 이 열매들의 영양을,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잎눈과 꽃눈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 한 가지에서 꽃눈을 3개에서 4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잎눈으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직은 덜 티가 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꽃눈이 충분히 부풀어 오르고 잎눈은 그대로 해서 꽃눈과 잎눈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꽃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그리고 잎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이 영양분의 밸런스가 깨져서 오히려 품질이 안 좋은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니까, 이 꽃눈은 한 가지당 많으면 한 4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꽃눈은 이렇게 손으로 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블루베리의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수확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꽃눈을 지금 상황에서 미리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 꽃눈과 잎눈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잎눈 같은 경우에 이 잎눈이 꽃눈으로 변하거나 꽃눈이 잎눈으로 변하는 현상이 종종 있고, 인터넷에만 검색해봐도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식별이 가능할 만큼 꽃눈과 잎눈을 관찰한 후에 이 꽃눈과 잎눈을 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블루베리는 비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식물 중 하나인데, 보통 이렇게 알갱이 비료를 많이 쓰게 되고, 이 알갱이 비료를 NPK 성분으로 보통 구분을 해서 많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이 블루베리는 시기별로 투여해야 되는 이 비료의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들은 정석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블루베리가 기본적으로 초기 봄에 성장을 하기 시작할 때는 NPK 중에 질소 성분이 높은 거를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꽃눈이 지고 열매가 익을 쯤에는 N과 P의 성분이 높은 걸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달려서 열매가 단단해져야 될 타이밍에 열매가 어느 정도 보라색으로 변하고 수확을 하기 전에는 칼륨이 높은 비료를 줌으로써 열매의 경도를 단단하게 한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질소 인산가리의 비율이 다른 걸 줘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저희는 그냥 1대 1대 1 비율로 그냥 2달짜리든 3개월짜리든 그 시기에 맞춰서
초봄부터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풍부한 수확량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냥 1대1대1의 복합 비료만 주셔도 가정용에서 재배를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병해충에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보통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에 병해충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이후는 사실 이 블루베리 열매를 다 수확한 이후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4월, 6월에는 이제 6월에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응애와 진딧물이 많이 창궐을 하는 시기여서 관리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입에 들어가야 되니까 화학적 농약을 쓰시는데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팁을 드리자면, 보통 가정용으로 그냥 재배를 할 때는 식초와 마요네즈를 한 티스푼씩 분무기에 넣어서 섞어서 살포하는 것만으로도 식초는 살균 효과를, 그리고 마요네즈는 코팅 효과를 해서 충분한 살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냥 홈키퍼를 뿌려주는 정도, 아니면 홈키퍼도 좀 걱정된다 싶으면 계속 그때마다 식초 마요네즈를 뿌려주는 정도로도 가정용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듀크라는 품종이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강건함과 그리고 이 정도의 기본적인 조치만 해줘도 블루베리는 충분히 수확을 해서 많이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루베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블루베리를 키우고 또 편하게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훌륭하게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블루베리를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 설명이 얕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가정용으로 저희도 이미 이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열매를 많이 먹고 블루베리가 자라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블루베리를 키우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를 키우는데 꼭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